안녕하세요, 라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BB의 UPS 무정전 전원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준비된 제품은 파워밸류 11T G2 모델이고요. 용량은 1kg 정도의 보급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PS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요.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하게 출력을 해주고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전압이나 혹은 저전압이나 혹은 낙뢰나 그리고 뭐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명 같은 게 살짝 깜빡이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처는 또 의외로 많을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작업이나 서버 관리할 때 정전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든지 CCTV 등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병원 같은 곳, 의료나 혹은 광학 장비를 정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생산 설비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 어항을 취미로 많이 하시는데 전기가 나가면 물고기들의 생명이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데에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설 재배나 축사나 뭐 양계장 같은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기가 나가면은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음질을 중요하시는 분들, 하이엔드 오디오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UPS를 사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용하는 방법과 기능들, 그런 느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능을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설명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UPS 본체에 전원을 넣어주는 전원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이 상태를 컴퓨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USB 케이블 하나, 통신 장비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본체로부터 각종 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AC 아웃풋이라고 써있는 포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게 생긴 게 일반 콘센트처럼 생기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데스크탑 본체에는 이거를 바로 끼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UPS에 전원을 먼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하면 이제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LCD 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기 난로를 꽂고요. 파워를 전원을 꽂으면은 이렇게 STPY 스탠바이 모드로 되다 보니까 지금 난로를 켜려고 해도 켜지지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액정 밑에 왼쪽에 있는 온 버튼을 좀 누르고 있으면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라인으로 지금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콘센트를 통해서 전자제품 쪽으로 전기를 주는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난로를 켜면 난로에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으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고, 오른쪽 로드 쪽을 보시면은 출력값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를 보시면은 228V, 60Hz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웃풋 쪽에는 60Hz, 230V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풋되어지는 전압이나 주파수 값을 항상 일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이쪽에 전압이 떴던 게 230V가 나왔었잖아요. 한국은 220V인데 나 220V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전압값을 바꿔보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OPV 뜨고 230V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뜨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230이라는 숫자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 깜빡깜빡거릴 때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240, 220, 23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220에서 이렇게 멈추시고 다시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22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시 오프 버튼 누르면은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이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온 버튼을 눌러서 라인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을 꽂아 주시면은 230으로 떴었는데 지금은 225로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제품의 전격 출력에 맞게 이렇게 이 부분만 세팅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제 실사용 시간이 어떨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난로가 지금 400W 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로드 표시창을 보면은 이게 이제 1000W 기준짜리다 보니까 하나, 두 칸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반 약간 아래의 소비 전력이고, 데스크탑 PC 한 대랑 모니터 쓰면은 한 500W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UPS의 전원을 빼겠습니다. 네, 전원을 빼면 이제 LC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BATT 모드로 이제 변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경보음을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도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아, 전기 나갔구나, 이거는 뭐 다른 걸로도 알겠지만 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삐삐삐삐 소리가 좀 싫다 하시면은 사일런스 버튼 한번 누르면은 그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3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쪽에 액정 표시창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용량 표시칸도 한 칸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표시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아무튼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 한 2분 정도 그 정도 있다 보니까 LCD 창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난로는 지금 꺼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 액정까지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400W 정도의 소비 전력을 사용하는 이런 기기라면은 한 15분 정도 전후로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5분이면은 사실 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뭐 충분한 시간이니까 이런 정도의 시간이 있겠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물론 뭐 이런 기계들의 이제 소비 전력이 뭐 맥시멈 1kW다 그러면은 사용 시간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UPS 같은 경우도 목적에 맞게 용량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은 더 이상 뭐 정전으로 인한 피해나 혹은 다른 뭐 정기적인 불안정 때문에 오는 피해,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데스크탑 PC 정도나 혹은 그것보다 살짝 좀 큰 느낌이거든요. 가정에서 이제 방에서 사용하실 때 낮 시간에는 괜찮은데 밤에 주무실 때는 이거를 이제 꺼놓고 주무셔야 될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원을 끄려면은 이렇게 오프 버튼이 있다 보니까 이 오프 버튼을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라인 모드에서 그냥 스탠바이 모드로만 넘어가고, 뭐 이렇게 다시 누르더라도 이 UPS를 오프 버튼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원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UPS잖아요. 그래서 전원 코드를 뽑더라도 자체 배터리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전원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오프 버튼을 눌러주고 있으면
전원을 완전히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꼽았다 뺐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멀티탭으로 얘한테 이제 전원 주면서 그냥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B의 UPS 솔루션은 어떤 이런 작은 가정용이나 엄청 큰 규모가 있는 곳에서도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품질 같은 경우는 뭐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관리 쪽, UPS 자체가 이제 배터리다 보니까 F1 자동차 경주 있잖아요. 그게 전기차 포뮬러 E라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ABB가 공식 스폰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들을 충전하는 충전 스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테라 360이라는 3분 정도 이내에 충전만 하더라도 약 1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초고속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ABB라는 이 글로벌 회사의 발걸음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22년 8월에 서울에서 포뮬러 E 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예정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고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개최가 되면은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직접 직관을 할 예정인데 되게 이제 그런 자동차 경주대 좋아하다 보니까 말만 해도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BB UPS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한 9kg대로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여기저기 이동하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뭐 한번 자리 잡아 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면 평생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후에는 배터리를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지 된다. 뭐 한 그 정도의 단점일 것 같아요. 뭐 용량이 단점이다 그거는 아닌 게 왜냐면 용량별로 제품이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가격대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장점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UPS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ABB 제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